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위 세대 평면도에 색상표를 만들어 단순화하고 재질 태그 패밀리를 만들고 단면도에 바닥, 천장 마감을 표기하고 인면 지시선 패밀리를 만들어 인면 재질을 도면에 표기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질 패밀리 만들기에 앞서 단위 세대 평면에 색상표로 단순화하고 색상 범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룸 특성은 면적 있는 태그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주석 탭에 있는 색상 채우기 범례를 클릭하여 색상 범례를 만듭니다. 범례를 우측 상단에 위치시키고 공간 유형은 룸, 색상표는 구성표 1로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처음은 색상표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표 편집을 클릭하여 지정을 합니다. 카테고리는 룸, 색상은 이름, 기입한 실명 로딩됩니다. 각 실명의 색상은 자동 지정이 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실별로 색상이 지정되어 범례가 변경되고 평면에도 지정한 색상을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례 위치와 실명 태그를 바꾸고 마무리를 합니다. 재질 태그를 로딩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질 태그를 지정하기 위해 재료 태그를 클릭하면 재료 태그 패밀리가 없으니 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는 알림창이 뜹니다. 패밀리 라이블러리의 주석 폴더에 건축 폴더를 클릭하면 재질 태그를 발견할 수 있고 클릭을 합니다. 패밀리가 로드되고 마감 부분에 커서를 대면 재질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질 태그 패밀리의 유형을 변경해 봅니다. 유형 이름 지시선 화살촉 지정합니다. 다음은 바닥 재질을 선택하고 마감재 재질 편집을 클릭해 ID 탭 설명값을 확인하고 변경합니다. 왜 설명값이 바꿔지지 않았을까요? 물음표를 클릭하여 마감을 변경할 수도 있고 마감재를 제외한 재질의 ID 탭 설명값 지우고 설명값을 변경 후 적용을 클릭하고 재질 태그 지정은 다시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설명값을 기입하고 적용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야 합니다. 재질 태그 지정을 약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트는 삭제하고 가시성을 여러 주석 카테고리를 모두 켭니다. 재료 레이블만 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레이블의 정렬을 왼쪽으로 변경하고 수직 참조선 우측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유형 편집을 클릭해 문자 글꼴, 문자 크기를 변경하고 패밀리 유형도 변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편집을 클릭해 매개 변수를 확인하고 프로젝트에 로드를 합니다. 기존 패밀리 덮어쓰기를 해서 지시선을 확인해 보면 지시선과 재질, 텍스트 사이 공간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작업한 재질 태그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재질 태그 편집을 해 변경하고 변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텍스트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벽면에 지시선 패밀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패밀리를 클릭하고 패밀리 템플릿의 주석 폴더를 클릭하고 미터법 일반 주석 RFT 파일을 클릭합니다. 노트 주석은 삭제하고 작성에 채워진 영역을 클릭하고 스케치의 원을 선택하고 원을 스케치합니다. 원의 반지름 텍스트를 클릭하여 원 반지름은 0.8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작성의 선을 클릭하고 스케치 툴의 시작 끝 반지름 호를 선택하고 호를 스케치합니다. 한 호를 스케치하고 연결된 두 번째 호를 스케치합니다. 지시선은 관리 탭의 객체 스타일을 클릭하여 일반 주석 하위 카테고리인 재질 지시선을 새로 만들기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면 재질 지시선을 저장하고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새로 로드합니다. 로딩이 되면 기존 벽면 지시선이 있는 곳에 클릭하여 지시선을 삽입합니다. 기존 지시선은 삭제하고 변경된 지시선으로 변경 조정을 합니다. 이제 단면도 뷰 창을 열어 바닥, 벽, 천장 태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석 탭에 재질 태그를 클릭해 천장 재질 태그를 지정합니다. 재질 태그를 선택, 특성 창에서 지시선 화살 쪽에서 채워진 점 1.5mm를 선택하고 변경된 재질 태그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바닥 재질 태그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벽 재질 태그를 지정합니다. 태그 지정이 끝나면 특성 창에서 유형을 복제 이름을 변경 화살촉을 없음으로 지정합니다. 벽 재질 태그의 위치를 조정 마무리를 합니다. 재질 유형을 평면 복제하여 단면 유형을 만듭니다. 평면 유형도 지시선 화살촉이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거실 천장을 선택해 재질 태그 값 설정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의 ID 탭에 설명 값으로 재질 태그 값을 표시하는 원리입니다. 온돌 재질의 ID 탭에 설명 값을 확인해 보면 ID 탭 설명 값이 제대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면 지시선은 별도 패밀리를 드랍다운하여 지정합니다. 지정했던 재질 태그 특성 창에 지시선 비체크를 합니다. 다른 단면의 벽면 재질 지시선은 마감 지시선 패밀리를 삽입하여 지시선을 사용합니다. 이제 평면도에도 바닥 재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 태그를 클릭하고 태그를 지정합니다. 발코니의 바닥 태그 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룸에 색상 채우기 가시성이 있어 간섭으로 재질 태그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재질 태그를 클릭해 바닥 재질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던 재질을 지우고 다시 지정을 해보면 지정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재질의 유형 특성에서 평면, 지시선 비체크하여 지정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벽면에 만들었던 벽면, 지시선 패밀리를 삽입해 위치를 조정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시트의 변경 뷰 내부를 더블 클릭하여 재질 태그 추가도 가능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뷰 자르기 영역 밖을 더블 클릭하여 뷰 편집을 마칩니다. 최종으로 추가한 재질 태그와 색상표가 도면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며 검토를 합니다. 색상표 범내에 30평의 색상이 오류가 있습니다. 구성표 편집을 클릭하여 색상을 재지정합니다. 이전 색상 지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천정재를 PVC 천정재로 변경합니다. 화장실 천장재를 클릭하고 유형 복제 PVC 천정재로 지정을 하고 기존 재질을 복제 PVC 천정재를 만듭니다. 표면 채우기 패턴도 기존 패턴 복제하여 새로운 PVC 재질 패턴을 만들고 색상도 바꾸고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ID 탭 설명값도 변경하고 저장을 합니다. 발코니, 천장도 PVC 천정재로 변경을 합니다. 재질 태그 ID 설명값은 재질 태그 텍스트를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재질 태그 ID 설명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뷰를 확인하여 정리를 하고 도면화를 마치고 저장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츠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